윤 전 총장 측이 공식 SNS 계정을 개설한 건 아니냐. 요즘 사칭이 하도 많아서. 그러니까 본인이 또 여기 제가 직접 운영하는 계정입니다. 라고까지 써 있었는데, 배 전 소장님. 네. 이 SNS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이렇게 윤 전 총장의 졸업사진까지 있었던데.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윤석열 전 총장도 지금 유명세죠. 그러니까 윤 전 총장과 가깝다. 또는 윤 전 총장의 찐 SNS다. 이런 걸 이제 사칭하기 위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윤 전 총장 사진이 있으니까 이게 버젓이 또 진짜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사실이 아닌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심지어는 뭐 인터넷상에서는 이걸 가지고 아예 여러 가지 분석 의견까지 나와 있어요. 아하. 윤석열 전 총장의 SNS가 맞다. 그래서 왜 서울법대 때 사진을 올렸을까? 하면 이게 서울법대 이제 졸업사진을 올린다고 해서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으면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검사였고 또 헌법 정신도 강조하고 상식을 이야기하지 않았냐. 이게 일종의 뭐 초심 또 부심, 일종의 시작, 시도, 도전 이런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온갖 해석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진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자막에도 잘 나옵니다만 윤 전 총장 측은 이 SNS 개설은 윤 전 총장이나 윤 전 총장 캠프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SNS 개설은 드러났는데 다음 화면을 좀 만나볼까요? 근데 이제 캠프는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민권익위 홍보 담당관을 각각 이제 캠프로 꾸리기 시작했는데 메시지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겠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캠프라기보다는 이제 아마 자기 입장을 좀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보팀을 일단 구성한 것 같고요. 아마 역할 분담이 이제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이제 기자들 해서 상대하는 것이고 이상록 담당관 같은 경우는 주로 SNS 홍보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할 것 같은데 저는요 자꾸 이렇게 이제 가짜 나오고 이러면 뭐냐면 이제 저는 윤 전 총장이 지금부터는 굳이 이렇게 비공개로 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미 본인의 어떤 정도 기간은 숙려 기간은 지났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그동안 공정이라는 가치를 많이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 시스템은요 대통령 혼자 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결국 국회와 즉 정당과 함께 해야지만이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는 이 국민의힘 정당 만약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정당 쪽을 익히는 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즉 정당 쪽의 어떤 지원이나 정당계에 있는 국회의원들과의 어떤 친분관계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대통령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즉 그동안 당정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윤 전 총장이 지금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정의 가치를 이야기했으면 그러면 정치의 과정에서도 공정의 가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정당에 들어오면 정당이 밑바닥부터 하는 게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칙대로 책임당원 돼서 3개월 돼야 자격이 주거든요. 그러면 책임당원 당원비 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과 친분 쌓고 당원들과 친분 쌓고 그 속에 정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속에서 경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또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 후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가 지지도 높으니까 나는 특권 대우를 해주라? 이거는 지금 안 통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되는 거 보셨잖아요. 본인이 시작해서 처음에 옛날에 농담같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위원님 대표 한번 나가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가라. 근데 문제는 그런 과정을 통해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 토론 과정을 거쳐서 다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윤석열 전 총장 마찬가지입니다. 즉 공정의 가치를 본인이 이야기했으면 정치에서도 공정의 가치를 실현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만이 국민들이 감동할 수 있고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자꾸 이렇게 머뭇거리는 모습 오히려 이게 좀 더 지속이 되면 오히려 비판적인 여론이 더 있을 겁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기호 몇 번이든 당당히 나서는데 그 시간이 좀 빨라졌으면 좋겠다. 일단 이현정 의원님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신데요. 그런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만나고 연락한 이 대권 주자는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고요. 주말 새 근처에 사는 이 사람을 이준석 대표가 만났습니다.
저희 원래 제가 이제 안 대표님께 개인적으로 문자를 드려가지고 안 대표님 마침 저희 지역에 있으시다 해가지고 저희 집이 사실 뭐 1k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만난 건데 저는 뭐 그래서 뭐 하여튼간 안 대표님하고 뭐 상견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어쩌다 보니까 노원구 상계동이 원내정당 대표 2명이 사는 곳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를 만난 즈음에서 이준석 대표가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안철수 대표가 보궐선거 때 입당 거부를 선택하고 그 결과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 윤 전 총장에게도 안 대표 사례가 타산지석이 되길 기대한다. 제3지대 있지 말고 기호 2번 달고 뛰어야 본인도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사실은 2명은 조금 마음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안철수 대표도 약간 불편할 수도 있고 윤석열 전 총장도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는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꼭 필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뭐 이현종 위원님도 지금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지만 제가 이제 법조인이고 저는 이제 여기 법대 후배이기도 하고 하면서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뉴스탑10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징계 국면에서 이제 막내 그 검사 똘똘이 중에 한 명이 나가게 만약 징계 국면에서 이제 그 정치를 결심하게 된 거니까요. 그때 나가서 정치를 하게 되면 검사들은 못 따라나간다, 첫째. 그리고 둘째, 나가면 전문가들, 정치도 전문 영역이니까 정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야지 법조인들 얘기 절대 듣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주 친분이 깊은 오래된 법조인들 많죠. 인간관계가 넓으니까. 근데 그분들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조언을 듣는 게 훨씬 윤석열 전 총장한테도 도움이 되고 예. 승리해본 경험이 있는 이준석 대표의 저런 얘기를 듣는 게 훨씬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얘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저 자막에도 추가로 나가는데 앞서 바로 지나갔던 자막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감사합니다. 오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호 2번을 달고 뭐 대선에 나가든 어떤 걸 하더라도 중도층 확장할 수 있다. 이준석 대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대표를 언급했기 때문에요. 두 분 다 저는 안철수 대표나 윤석열 전 총장이나 굉장히 좀 많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이 아니라. 두 분을 상대로 아주 그냥 훈계를 그냥 제대로 한 건데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공부한다고 해서 지금 국가 미래 비전을 생각하고 그렇게 빨리 자신의 어떤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의사들을 표현할 수 있을지 그건 저도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철수 대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빨리 들어와서 당의 어떤 도움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훈계치고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좀 걱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준석 대표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대표가 실은 이준석 대표를 만난 게 저는 의아했어요.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연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철수 대표께서 어떤 의제 조율도 없이 만났다라고 하는 건 뭐 좋은 방향일 수도 있지만 또 앞으로 좀 험난한 상황이 예고된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배 소장님 이번 네.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 전 총장 35.5%, 이재명 지사 27.7%, 오차범위 바뀐데요.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배 소장님, 그런데 이런 여전히 1위인 이런 지지율들이 윤 전 총장에게 뭔가 전면에 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준비해서 나가면 더 큰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이 또 높고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우리 지금 화면도 보고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보다는 대체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옵니다. 이제 조사 방법에 따른 차이일 수 있는데 또 최근에 이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주춤하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검찰 이슈만 나오면 또 때리기로 전환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고위공직자 수사처에서 수사를 한다 또는 한편으로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책이 또 출간이 됐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갈등, 또 추윤 갈등도 다시 재소환되는 그런 현상인데 요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시기 조율을 하는 것은
본인의 지지율이 여유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처음 국민들과 상견례를 할 때 제대로 견고하고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못 보이면은 자칫 와르르 이 지지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그 자신감, 태도라도 이것이 좀 어느 정도 확신이 섰을 때 나서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의 첫 메시지 교환 얘기까지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